안녕하세요, 열정덕입니다. 200으로 2억 가자 프로젝트 진행 중인데요. 프로젝트 시작하고 나서 지금 NFT로 한 달 만에 월 1000만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정도 투자를 했고, 코인포피님께서 NFT에 대해서는 투자하는 방법이라든가 정보에 대해서는 잘 알려주시고 계셔서 저는 어떻게 1000만원을 벌었는지와 왜 지금 이 NFT가 대세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가상지식을 보유한 NFT인데요. 메타콩즈와 실타래 두 매가 있죠. 이 NFT를 지금 팔아도 약 1300만원 정도 수수료 빼고도 벌 수가 있습니다. 12월 22일까지 한 100만원 정도를 NFT에 투자를 했던 것 같고요. 1월 15일 약 한 1300만원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약 3주 만에 1300% 수익이 났네요. 메타콩즈에 들어가 보시면 최저 거래가가 한 장에 535만원 정도 되고요. 뭐 최대 거래가 됐던 걸 보면 한 888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투자금 24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실타래 같은 경우는 들어가 보면 거래가가 273만원이고 두 매를 갖고 있죠. 바닷가입니다. 투자금 한 64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걸 합치면 메타콩즈와 실타래만 팔아도 1천만원 이상 되고요. 그리고 기타 NFT들이 약 2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당장 팔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가치는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이 P2E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어떤 것들은 성장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성장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더 커뮤니티가 조성이 돼서 성장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저는 지금 당장은 팔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이 NFT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아내죠. 그라임스가 디지털 그림 작품 10점이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서 20분 만에 65억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이거는 양캣이라고 하는데요. 2021년에 유튜브에 올라온 뒤 10년간 약 1억 9,300만 건의 조회수가 있었다고 해요. 놀라운 거는 양캣이 2022년 2월에 NFT 경매에서 이더리움 300개 당시 하나같이 약 7억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뭔지 궁금하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중독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독이 되더라고요. 사람들 반응을 찾아보니까 다들 굉장히 중독됐다. 이런 댓글들이 정말 많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뭔지는 아직 이해는 안 돼도 MZ 사회에서는 중독이 되고 이게 팔리고 있다는 거, 시장 가치로 환산이 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낸셜 뉴스를 보니까 올해 NFT 거래액이 이게 130억 달러, 15조 4,700억을 넘어섰고 작년 기준이에요. 이 NFT라는 게 영국 사전 출판사 컬린스가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고 해요. 그만큼 NFT 자체가 열풍이 굉장히 뜨겁다는 겁니다. 가상자산 데이터 기업 분석 매사리에서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선 향후 10년간 NFT 아트 시가총액이 10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합니다. 작년이 2021년 약 15조 시장인데 2031년은 1500조, 100배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구글 트렌드로 찾아봤어요. 요새 대세인 키워드들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NFT, 비트코인, 오징어 게임, BTS, 이재명 이렇게 찾아봤는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지금 다 비슷해요. 키워드 검색률이 보합이거나 하락인데 유일하게 NFT는 점점 성장하고 있어요. 키워드 조회수가. 그걸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중요한 건 국내에서 NFT 시장 클레이튼 기반이 갖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폴리곤이나 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NFT 시장이 더 크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NFT에 대해서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FT는 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말인데요.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또 풀이해 보겠습니다. 네, Fungible은 대체 가능한 이런 뜻이고요. 토큰은 화폐 대용을 쓸 수 있는 뭐 이런 뜻입니다. No는 이게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정리하면 대체가 불가능한 고유의 화폐 대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거든요. 대체 불가능이 이 뜻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시 이 단어들에 대해서 쉽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체 불가능 토큰. 우선 대체 불가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체 불가능은 세상에 하나뿐인 것이고 희소성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체 불가능한 것이 반고우의 자아상의 작품인데요. 1030억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이런 건 쉽게 납득이 되죠. 이 화가가 정말 유명하고 이런 게 거래가 됐다는 것도 쉽게 가능하죠. 이제 NFT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정규 과정을 밟지 않은 12살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이 수억 원대에 팔릴 수 있을까요? 팔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실제 사례가 있거든요. 12세 미국의 어린이 릴라 헤이즈가 학교를 가지 않고 홈스쿨링을 한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타임지와 콜라보해서 여성을 대표하는 백인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들이 NFT로 약 47억 원에 다 팔렸습니다. 이 친구는 공룡을 좋아했다고 해요. 공룡을 좋아해서 여성들이 공룡처럼 아름답고 강해 보인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목을 길게 그렸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상이랑 맞는 거죠. 이 친구가 그린 그림은 분명 대체가 불가능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거죠. 가치를 인정받으면 NF화 되면서 많은 돈이 오고 가는 시대가 된 거죠. 다음 토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큰 개념은 무엇일까요? 기존의 토큰은 화폐를 가지고 거래를 했다면 이제는 누구나 이 스마트폰이나 뭐 PC만 있으면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소유권을 디지털 형태로 만들 수 있고 거래가 가능한 것입니다. 양캣의 제작자나 12살 어린이 릴라 헤이즈의 그림이 NFT화 되지 않았다면 수십억 원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기존에 이미 그 업계를 지배하고 있는 권력층이나 기득권층에 밀려서 작품이 아무리 좋아도 출품전 한번 하기도 쉽지 않았겠죠. 이처럼 NFT는 디지털 아티스트에게 소유권을 지켜주면서 새로운 기회를 주는 달콤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저의 이미지를 NFT 거래소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거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토큰화 됩니다. 토큰화 된 것은 이미지뿐만 아니라 가상세계에서의 부동산, 음원 소유권,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토큰화하여 소유하는 것을 NFT라고 합니다. 팔리면 돈을 벌 수 있고 이는 전 세계 어디서든 스마트폰만 있으면 가능한 시대입니다. NFT는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저는 이제 4가지 부분에서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예술작품입니다. 예술작품 예를 들면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나날드 15,000이라는 작품이 약 796억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이것도 NFT로 거래가 된 거예요. 한국에서는 장칼의 미라지 캣이라는 작품이 2억 5,400만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에게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면서 많은 아티스트를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아티스트에게 NFT 거래 시에는 거래마다 약 10%의 로열티를 가져가기 때문에 아티스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기존에는 이런 협회나 기관에서 이 수익률을 대부분은 가져갔다면 지금은 개인 대 개인으로 NFT를 거래를 하면서 일부의 수수료만 가져가고 대부분 이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굉장한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게임으로 보면 이게 크립토 키트 드래곤이 약 15억 원의 이 NFT가 거래가 됐습니다. 더 샌드박스에서 래퍼 스눕독의 이웃집이 약 5억 3,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부동산을 테마로 하는 경우에는 구찌 같은 글로벌 기업도 가상 세계에서 샵을 여고 광고를 진행 중이고요.
무엇보다 이 NFT 이 게임 업계에서의 장점은 탈중앙한데요. 즉 이런 게임들이 없어져도 이 게임 내의 아이템들을 나중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A 전쟁 게임에서 제가 총 한 자를 갖고 있는데 그 게임이 사라지게 되면 사전에 협약이 된 B라는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게임사들 간에 많은 협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스포츠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스포츠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에서는 무한도전의 무야호라는 이 영상 NFT가 95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NBA 탑샷이라는 NBA 농구 선수 영상을 판매하는 곳인데요. 작년 거래액이 한 3,100억대라고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쪽은 프로그램 흥행성과 스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이 등락폭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무명 스포츠 선수에 투자를 했는데 그 선수가 좋은 경기력으로 스타가 된다면 여러분의 NFT 가치는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뭔가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긴다면 그 반대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유의해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관점에서는 이 아디다스가 한정판 NFT로 2021년 4분기 매출액의 43%를 달성했습니다. 약 270억 원을 2021년 4분기에 벌었더라고요. 피자헛의 이 NFT가 985만 원에 판매가 됐는데요. 이 피자헛은 바라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기존의 피자헛처럼 이렇게 사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리고 있는 시장이라는 걸 여러분들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금융기업 쪽에서도 요새 NFT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신한금융의 자회사는 신한DS는 NFT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플랫폼 SDAP를 개발 중이다. 이게 뭐냐? NFT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림이나 이미지나 영상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국내 금융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해외는 없냐? 물론 해외도 있습니다. 해외는 NFT 담보 대출 서비스도 해외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CFI나 DeFi 업계에서도 NFT를 활용한 금융상품을 출시하거나 예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사례를 보면 NFT 랜딩 데스크에서는 지도한 원숭이들의 요트클럽과 크립토펑크 NFT 컬렉션을 담보로 담보 가치의 최대 20%에 달하는 이더리움과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한 서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네, 이 NFT들이 지금 수억 원대 거래가 된다는 걸 보면 20%만 해도 사실 엄청난 거죠. 이 아케이트라는 기관에서는 NFT 담보로 랩트 이더리움이나 서클이나 다이를 빌려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디파이 시스템이죠. 이들에 따르면 기준 대출액은 1,330만 달러고 가장 큰 단건 대출액은 80만 달러, 약 우리나라 하나로 9억 5,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왜 NFT가 이렇게 뜰까요? 저는 이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코로나 비대면 시대, 그리고 인플루언서 미디어, 개인의 이익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코로나 비대면 시대라고 봅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졌잖아요. 이로 인해 기존에 잘 공급되던 모든 자원들이 공급이 잘 되지 않고 그로 인해 원자재 값이 급상승했죠. 세계 정부에서는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어려운 사람들이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부양책을 썼고 화폐 발행을 했죠. 화폐가 너무 많이 발행되니까 이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떨어지고 모든 자원들의 가격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상승을 했고 그 중에서도 하나가 NFT인 거예요. 근데 지금 코인 쪽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코인 투자자들이 NFT로 대거 유입되면서 더 성장을 하고 있다고 봐요. 기업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해서 성장이 된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제가 민팅, 즉 이 NFT 뽑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해외에서 할 때만 경쟁률이 치열했는데 지금은 국내에서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대면 시대라고 보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가 활성화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온라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예전에 극장이나 여러 가지 쪽에서 소비를 하던 게 온라인 쪽으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자연스럽게 이게 NFT 시장으로 유입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PC만 이 NFT 시장을 통해서도 전 세계 사람들과도 만날 수 있고, 관심 있는 NFT 작품을 살 수도 있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맞춰 이 NFT가 상승하게 된 이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인플루언서 미디어인데요. 인플루언서 및 이 스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리우드 스타가 이 SNS 프로필 사진으로 이 NFT를 사용하면서 이 NFT 가격이 수백 배 오른 경우가 많아요. 인플루언서들이 NFT를 사용한다면 대중들은 이를 모방하게 될 거예요. 이는 본인을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NFT는 뭐 SNS나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쉽게 확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전 세계 누구에게나 쉽게 확산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또 드러내거나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MZ 세대에게는 이걸 갖고 있음으로써 좀 더 차별화된 나의 가치를 이게 증명할 수 있고, 이 커뮤니티에 속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고 또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이 이 NFT가 뜨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개인의 이익이 증대가 되는 것 때문인데요. 현재는 이제 개인의 이익이 중요한 시대고 그 흐름을 반영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전에는 이제 공동체를 중시하는 사회였지만 지금은 이제 본인의 삶이 더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이제 이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이게 탈중앙화라고 하죠. 탈중앙화돼서 어떤 기관이나 협회에 속하지 않고 개인 대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대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음악 저작권, 예를 들어 음악인들은 곡을 내면 음악 저작권 협회에 속해서 수익률의 일부를 가져갔지만 지금은 NFT를 통해서 대부분의 수익률을 바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 NFT 거래를 하게 되면 거의 별다른 수주 없이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수요와 공급 선상에서 보면 이런 시스템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더 NFT가 뜰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NFT를 이제 할 때 고려할 점은 뭐가 될까요? 소유권과 저작권은 이게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기사를 보면 NFT 산다고 저작권 갖는 건 아냐. 최근 이런 작가님들의 NFT가 만들 경매로 나올 예정이었으나 저작권 논란으로 무산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림을 사면 소유권은 생기지만 작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저작권을 갖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이 러그풀이라고 하죠. 암호화폐 사기 피해. 작년 암호화폐 사기 피해가 9조 원이라고 해요. 9조 원. 이게 뭐냐면 어떤 NFT나 P2E 게임을 할 것처럼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NFT를 사게 만든 다음에 개발진들이 중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투자를 하려고 많이 지켜봤던 게임들 중에 몇 개가 이게 러그풀 하는 사례를 봤어요. 정말 교묘하게 뭐 개발진부터 사이트부터 영상부터 잘 교묘하게 만들어 놔서 실제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잘 살펴보고 다방면을 공부하고 투자를 해야지 피해를 안 당한다. 네, 그런 걸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NFT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론적인 내용과 실질적인 투자 후기를 남겨서 보시는 분들에게 와닿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의도가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방송을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 이제 NFT는 확실히 뜨고 있는 시장이고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향후에 IT 버블처럼 옥석을 가려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분명 NFT가 다 뜨고 있습니다. 뜨고 있는데 나중에 NFT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나면 그 중에서 정말 원하는 NFT만 살아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옥석을 가려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구독이죠.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열정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